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피부 가려움증은 이제 피부 건조증이거든요. 보습제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뭐냐면은 세라마이드제예요. 내가 정말로 가렵고 염증 생기고 겨울에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꼭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필수적으로 쓰시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는 제품 또는 제로이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가 계속 가려운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기저질환이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 있는 분들 많이 가렵고요. 또 만성 신장질환,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니까, 또는 만성 간질환, 간에서도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갑상선 질환에서도 피부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좀 드물지만 뭐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피부 건조증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겨울에만 되면 피부 피날 쪽을 긁는다. 특히 팔다리 이렇게 좀 노출된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부 보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가려움증 원인들이 있어요. 두드러기도 있고 피부염도 있는데 대부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부과나 알레르기 내과에 가셔서 이런 가려움증의 원인을 좀 진단을 받고 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별로 워낙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피부에 세균이 있어서 가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항균 비누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나요? 우리 피부에 세균 나쁜 놈, 아유 피부균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 정말로 오해인 거예요. 자, 요즘 이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낮아서 장에 좋은 균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장을 균 많다고, 나쁜 균 많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소독약 벌컥벌컥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가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술 먹으면 똥냄새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에 균이 많은데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균수가 더 많아요. 우리 몸은 사실은 균 사이에서 기생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수적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그 장에 좋은 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먹고 온갖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균 이퀄 내 건강. 근데 우리 몸에 두 번째로 균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피부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와 이 면역과의 관계는 이 장내 세균과 장벽을 통해서 이 면역과의 관계, 좋은 면역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해주는 그 관계는 피부에도 똑같아요. 피부에 좋은 균, 그리고 피부 벽을 사이에 두고 내 몸의 면역세포, 이 사이에도 서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이 많으면은 이 몸에도 좋은 신호를 많이 주게 돼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균을 죽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몸에 피부의 균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균 비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항균 비누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뭐 데톨 이런 것부터 온갖 항균 비누 엄청 인기 끌었잖아요. 근데 싹 없어졌어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이런 항균 비누가 오히려 인간의 면역에도 안 좋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의 호르몬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어떻게 균들을 죽여서 안 좋을 수, 왜냐면 이게 또 나가니까.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런 비누, 일상생활에 하는 16종의 항균 제품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항균 비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피부에 균 죽이는 거 환경에도 안 좋고 나에도 안 좋다. 꼭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균은 이제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 몸의 피부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는 피부 바깥에 있는 이 산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바깥에 피부의 그 보호막이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혈액과 이런 눈물 이런 것들은 중성이라 보죠. 그래서 pH 7.4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거는 pH가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산성인 거죠. 그래야지만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그 산성 어떻게 유지하느냐? 세균들이 또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셨어요. 피부에 있는 균들이 내 피부에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산성 환경을 도와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내 피부에 가장 좋은 보습제는 판매하고 있는 비싼 보습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피지예요. 이 피지 무조건 더러운 기름, 개기름 해갖고 어떻게든 빡빡해서 뽀들뽀들하게 벗겨내려고 했잖아요. 내 몸에 당연히 유전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한 번도 인간은 비누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1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비누 쓴 게. 언제 했어요? 조선시대 썼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알레르기 아토피가 더 좋고 했으니까 더 없었어요. 비누 쓰면서 높아진 거예요. 알레르기 아토피 면역질환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내 몸에 좋은 기름을 없애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내 몸에 나오는 지방산들
지방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균들이 이 우리 지방산은 글리세롤이랑 지방산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주는데 이거를 분해를 해요. 그래서 더 작은 면역에 좋고 피부에 좋은 작은 지방산을 오히려 더 합성해주고 이 글리세롤이라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또 피부에 가서 보습과 기능을 더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서로 시너지, 서로 같이 공생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피부에 좋은 보습 물질을 내고 그 기름을 세균들은 또 분해해서 산성화도 만들어주고 더 좋은 물질을 줘서 내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균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피부에 균이 없으면 여러분들 면역도 없고 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강한 비누로 긁어내고 우리가 때밀고 항균 쓰고 절대로 그러시면 면역도 망가지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하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다양한 피부염에 의한 그런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뭐 피부 제품을 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예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피부 연막을 쓰셔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피부 가려움증은 이제 피부 건조증이거든요. 과도한 비누 사용, 또 어르신들은 이런 기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뜨거운 물 사용하는 거, 이것도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 광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피부에 가장 안 좋은 거는 강력한 비누, 과도한 때밀이, 그다음에 뜨거운 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안 하시더라도 가려움증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누를 매일 사용하신다면은 적절한 보습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습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오일, 또는 하나는 로션, 그 다음에 하나는 크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왠지 사람들은 오일이 가장 보습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습이 오일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산뜻하고 가벼운 보습, 특히 여름에 땀나고 이럴 때 좀 과도한 보습을 원하지 않고 살짝만 할 때는 오일 제품이나 아니면 묽은 로션을 쓰시는 게 좋겠고, 겨울에 피부 건조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이제 크림 제품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제품들 중에 이런 피부 진정이나 피부 염증을 좀 좋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비타민 B5, 나이아신아미드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비타민 B5를 만들어주는 전구체인 판테놀이라는 게 있어요. 판테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약국사는 비판텐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애기 기저귀 때도 쓰고, 비판텐 같은 경우도 비타민 B5를 만들어주는 건데 보습도 되고 진정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테놀 성분이 있는 것도 피부 진정과 가려움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뭐 시카 제품이라든지 뭐 아줄렌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이런 피부 진정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보습제의 중요한 성분은 뭐냐면은 세라마이드제예요. 세라마이드.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여름에 비누 많이 쓰고 그냥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오일이나 약간 로션 바르셔도 되지만, 내가 정말로 가렵고 염증 생기고 겨울에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아토피가 있다 이럴 때는 꼭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필수적으로 쓰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거기에 보조적으로 좋은 제품에 따라 다양한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토베리어라는 제품, 또는 제로이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 샤워 후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습제를 꼭 발라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보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샤워 후에 물기가 있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수건으로 닦으면은 물기가 촉촉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 건조하려고 닦지 마시고 대충 닦아서 피부에 물기가 촉촉하게 남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습을 바르면은 그 물 자체를 가둬두기 때문에 기름이 보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보습의 3분 법칙, 즉 수건 닦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습제를 다 바를 때까지 3분 내에 끝내라. 요것만 지키시면 훨씬 보습이 되고요. 만약에 여름에 약하게 보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부에 물기를 좀 더 많이 남겨주면은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걸 조금만 발라도 되게 넓게 얇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묽게. 그 상태에서 건조시키면은 굉장히 끈적거리는 데 없이 적은 양의 보습으로도 산뜻하게 보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바디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저는 이제 비누 사용을 권장하진 않지만 저는 물로만 주로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만 할 때 특히 기름 많은데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위, 등 위 이런 데 하고 사타구 이런 데를만 물로 해서 잘 문질러서 떼주시면은 냄새도 없이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으시면은 비누를 쓰시면 되고요. 비누를 쓰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약산성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나오는 것들은 다 약산성이에요. 폼 클렌저 같은 경우도 약산성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산성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약간 미끌거리는 성향이 있어서 안 좋아하시는데, 아까 피부는 약산성에서 건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토피 피부 환자들이나 전용으로 나온 약산성 비누를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가장 자극이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염증이 있거나 자꾸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바디 로션이든 비누를 쓸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향이 없는 걸 쓰셔야 돼요. 향이 있는 거는 대부분 화학물질이 많이 있고, 이런 향을 내는 화학물질에 대한 접촉 피부에 생기는 것도 흔하기 때문에 향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색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 로션도 그렇고 뭐 비누도 그렇고 막 핑크색이니 파란색이 많잖아요. 색소가 없는 걸 쓰시는 게 가장 건강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면활성 때 비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게 있거든요. 약한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약산성 비누는 약한 것들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는 하이포 알러제닉 또는 우리나라는 뭐 민감성 피부용, 뭐 아니면 피부과에서 뭐 테스트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이런 접촉성 피부라든지 자극이 최저화돼서 그런 제품, 비누나 로션들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인 냄새를 신경 써 향이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 냄새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약간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산패가 되는 거죠. 산패가 되면은 그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특히 어떤 성분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물질 중에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노넨알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지방 기름 성분이 이게 쉽게 산화가 되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노인 냄새, 또는 뭐 남자들, 우리가 중년 남성 이상의 호레미 냄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그런 냄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누로, 아까 귀 뒤, 이런 목 뒤, 이런데 이렇게 약산 비누로 이제 잘 닦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게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들이 이런 냄새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노인 냄새나 호레미 냄새도 사실은 건강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안 나는데,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한 식단을 못 드시면서 혼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냄새가 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항산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노인 냄새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아까 기름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신선한 야채, 블루베리서부터 영양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메가3라든지 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뭐 커큐민,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영양제들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식단과 영양제를 좀 드시면은 그런 노인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비누를 과도하게 안 쓰고 또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냄새 없애겠다고 과도하게 뜨거운 물로 비누를 팍팍 닦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식단이 없고 그러시면 이런 냄새가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네날 같은 경우는 침대나 여러 가지 물질에 있어서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도 확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좀 없애려면은 자주자주 이렇게 좀 강력한 세제로 빨래를 자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줄렌 성분이 피부 가려움증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줄렌 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피부염이나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카, 우리 피부 진정에 가장 유명한 거는 뭐 시카 이런 거 있죠. 또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줄렌도 최근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성분이고, 아줄렌 같은 경우는 이제 캐모마일 있죠. 국화과인데 캐모마일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캐모마일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되게 비싸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염증 없애는데, 진정에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고가의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천연 아줄렌은 우리가 대부분 상품 보면 조금만 섞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든 과이아 아줄렌이라는 그런 인공적인 아줄렌을 많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뭐 피부 완화에 좋죠. 그런데 이런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줄렌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국화과 캐모마일에서 나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알레르기 비염 있죠? 가을철에 국화꽃 알레르기 있거나 꽃가루 알레르기 분들의 일부에서는 바를 때 오히려 더 가렵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빼고 하시면은 뭐 아줄렌은 굉장히 피부 가려움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많은 알레르기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점들 다양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